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전국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거듭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를 요즘 들어와서 부쩍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이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대통령 입에서 안 나오게 하게 하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본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측백나무 오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 올리고자 하겠습니다. 240ml 한 병에 4만원, 그리고 비누 한 장에 3,000원입니다. 이것을 세트 메뉴로 해서 오일 한 병과 비누 10장을 하면요 도합 7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누 한 장에 3,000원, 10장이면 3만원, 그리고 오일 한 병에 4만원, 그러니까 7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한 세트를 표준 구매로 구입하실 경우에 택배는 구입자가 아니라 판매자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또 나는 비누가 필요 없고 나는 오일만 사겠다 하는 분들이 오일 2병을 사게 되면은 그거는 8만 원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택배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주소를 좀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는 전화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이것을 받아서 처리한 우리 부사장님이, 그분도 벌써 나이가 7학년 5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빨리빨리 못 받고, 또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원활하게, 즉각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이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미 이 측백나무 오일이라는 것이 시베리아 그 청정지역 1500m 이상 되는 해발 고원지대에서 크기가 보통 25m 전후로 자라나는 측백나무입니다. 그 측백나무 상단부에 있는 잎과 열매를 채취해서 이것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찌고 또 찌고 하면서 대형 기계에다가 그 기름을 원액을 증류식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중국 기계가 아니라 바로 독일의 그 유명한 지멘스 회사에서 만들어낸 기계를 통해서 이 측백나무 오일을 증류식으로 추출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통 주법 중에서 이 소주를 만들어내는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 소주를 만들어내죠.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99.98%의 순수한 식물성 원액 기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효과 효능이 있습니다. 지혈제, 보혈제, 또 수렴제, 자양강장제 역할을 하고요. 물에 극소량 희석해서 마시거나 머리에 물에 섞어서 뿌리게 되면 환부도 좋아지고 특히나 무좀, 발톱에 무좀이 있는 분들은 원액을 뿌리게 되면 무좀이 쉽게 낫습니다. 또 치질, 암치질, 수치질 상관없이 이 치질 치료에도 효능이 있고요. 감기, 천식, 비염, 지방간, 위염, 유궤양, 이질, 토혈, 코피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가정에서도 다목적 종합치료제로서 가정 상비약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측백나무 오일이 함유된 비누를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비누를 써보신 분들의 평가가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머리빨이 두꺼워지고 힘이 생기고 또 흰색 머리가 검정색으로 변화되는 이런 또 참 좋은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비누는 이 가려움증 예방이나 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가려움증, 또 어린이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아토피, 또 어른들의 대상포진 등등에도 이 비누를 써서 목욕을 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그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고 제가 그 방송마다 밑에 더보기에도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시고 그 전화번호도 제가 수경무역에 010-3933-6824로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해보시면 되고 또 오시고 싶은 분 제가 주소도 적어놨습니다. 그 주소지로 직접 다녀가셔도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명품 중의 명품 측백나무 오일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반국가 세력이 왜 국가보안법에도 없는 단어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남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비판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의 배경에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자꾸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다시금 제가 달리 해석한다면 반대한민국 세력들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융성하는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그 융성 과정에 참여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빨리 망할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빨리 공산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어서속히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될까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불량스러운 자들의 헛된 망상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며칠 전 8월 19일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 시작이 되죠. 자, 이때 국무회의석상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이래 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정상적인 국민들 누가 이 발언에 대해서 파장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대통령 하신 이야기 중에 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란 말 쓰시려면 북한 괴뢰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줄여서 북괴 이렇게 북한 공산주의 괴뢰 집단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여기서 북한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름을 참칭한 거짓된 이름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이런 말도요. 뭐다? 국제 범죄 조직 테러 집단이 국가인 척 이름을 빌려다 쓰는 거죠. 이건 뭡니까? 바로 국호로 참칭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사람은 북한 괴뢰 혹은 줄여서 북괴라고 분명하게 명기를 하기 바라고, 또 대통령께서도 꼭 북쪽의 승냥이들을 언급할 때는 북괴다 혹은 풀네임으로 북한 괴뢰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런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모여서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가 반국가 세력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한다 그러는데요. 자, 절대로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거나 국민을 편가리해서 무슨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란 말에 대해서 희화화되고 있는 얘기다.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국가관을 분명히 우리가 정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용어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이희천 교수가 있습니다. 이 이희천 교수께서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즉 반대세라고 하는 책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 특히 북한 괴뢰도당들의 실체를 까발리는데 그건 전 평생을 다 바쳐서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오셨던 이희천 교수의 주요 주장 내용이 한 것입니다.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을 우리가 줄여서 반대세 혹은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색깔론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평상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만약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좌파, 좌익 내지는 공산 추종 세력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멀쩡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개방된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누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친공산당이요, 친공산주의자요, 친북한 괴뢰 사상이 아닌다며야 그 누가 그러한 반국가 세력이란 말에 의심을 하고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겁을 집어먹는다는 말입니까? 제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들은 통상적인 보수우파다 그러는데 이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보수우파야. 아니 우파가 자유우파지 무슨 보수우파냐고. 애국우파 아니면 자유우파지 무슨 보수우파냐고. 이 보수우파, 보수진보란 얘기도 공산주의를 갖다가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 이렇게 해도 잘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포장한 말에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껍데기를 쓰고 있는 공산주의를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반대에 있는 자유애국 세력들, 자유애국 세력들을 보수라고 수구 꼴통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좀 부탁인데 보수라는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애국 우파 세력이다. 우리는 자유 애국 우파 세력이다. 우리는 자유 애국 세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셔야지. 보수 이런 말 쓰게 되시면요. 이게 저놈들의 뭐에 편가름하는 패당을 짓는 그 장난질에 노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검사들은요 대체적으로 자유우파 세력들이라 하지만 이 가운데도 이상하게 북쪽을 추종하는 그런 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거는 고영주 선배님이 과거 검찰에 계실 때 한번 그 사법연수원에 그 검찰 시보하는 애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더라도 생각이 삐딱한 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은 무엇보다도 체제 수호라든지 이런 그 자유 우파 정신이 확고한 자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는데 우선 선봉에서는 그런 수호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작금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런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관 사상 이념관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족한 아이들이 검사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나라가 많이 왜곡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검찰 조직부터 올바로 우양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양우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폭탄주를 돌려 마실 때 우익 보강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좌익 척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하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우익을 보강하고 좌익은 척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술을 좋아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런 영향 별로 안 받았을 거예요. 예? 술이 좋아서 술 먹는 사람들한테 무슨 우익 보강이니 좌익 척결이니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반국가라는 말은,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국가보안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뭡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것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러면 반국가 단체를 구성했다거나 반국가 단체의 목적을 수행했거나 반국가 단체를 자진 지원하거나 금품 수술하거나 반국가 단체에 잠입 탈출을 하거나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반국가 단체 회합 통신은 어떻게 되죠? 모두 처벌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알리지 않는 불고지도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법입니까? 당연한 법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법 아니에요. 나라를 저 적들에게, 즉 북한 괴뢰 체계에게 나라를 넘기고자 하는 이런 불순 세력들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법입니까? 왜 무시무시하다 그러죠? 왜? 본인들이 북쪽과 내통을 하고 있다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에 매료되어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공산주의를 주장한다거나 이런 자들에게나 무시무시한 법이지. 아니,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에게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무시무시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활동과 반국가 단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지금 겁을 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국가보안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들에게 이념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대 선전을 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퇴역한 검찰총장이 이 정권은 권력 사유화에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서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고 한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 12월 29일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 주사파 이론 이런 거 배워서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온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준 문재인에 맞서서 보수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색깔론을 제기했던 것입니까? 물론 일각에서는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야 성렬아 네가 나를 갖다가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고 네가 정권을 가져가라. 어? 왜? 제명이 저런 듣보잡한테 줄 수는 없지 않냐. 저 지난번에도 5년 전에도 보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갖고 말이야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나한테도 많이 했는데 저런 자가 대통령 되면 곤란하지 않냐. 윤석열 자네가 좀 받아가. 이렇게 짜고 쳤다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본 사람은 없어. 만약에 짜고 쳤다 하더라도 둘만에 할 얘기겠죠.
자, 그러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6월 달이 보훈의 달임을 환기시키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을 했죠. 이 말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아무데나 반국가 하는 이 반국가 딱지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음을 해서 겁을 집어먹는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장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 연설문을 쓴 연설비서관이 제법 그래도 이럴 때 보면은 역사관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잘 썼어요. 잘 썼다고. 자, 그러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한 것이죠. 사실 여기가 부족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반국가 세력이라고 일침을 했어. 그러면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건 뭘 해야 되죠? 수사를 해야지. 조사를 해서 이들이 반국가 혐의를 뭘 저질렀는지 들춰내고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하는, 처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작년도 8월 15일 경축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너무나도 적확하고 명료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말을 두고 야당이나 친공산당 세력, 친북한 괴뢰 세력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금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이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까? 과연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이런 말이 국민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하는 이야기로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이주를 하셔야지. 왜 자유대한민국에서 왜 삽니까? 이런 말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느껴진다면 한국에서 살면 안 되죠. 자, 지난 8월 21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틀립니까? 틀렸어요? 예? 아니, 위장평화 공세를 펼치는 북한 괴뢰, 가짜뉴스로 유포하는 북한 대남 공작기관,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는 대남 공작 부서, 이들에 의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 이것이 지금 대통령이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자, 연이어서 작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일이죠. 자, 여기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또 언급을 했어요.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없는 얘기를 대통령이 지금 술 먹고 지어낸 얘기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듣고서 겁을 내는 것이죠? 그 부들부들 치를 떨면서 윤석열의 이와 같은 얘기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은
뭔가 머리의 회로가 좀 잘못되어 있는 종북 주사파 좌익들이 아닌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금년 들어 2024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객관적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대 총선인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잠깐 잦아드는 것 했다. 그런데 잦아드는 걸까요? 아니면 잦아드는 척을 한 걸까요? 자, 이번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에 국민들이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밀정이 되는 건가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밀정이 되어서 윤 대통령이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할 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일본의 밀정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과 이런 그 발호는 반드시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뿌리까지 다 뽑혀서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마치 무슨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가 좀 시계반으로 뒤로 돌려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영삼의 대통령 회고록인 거 잠깐 보면요. 김영삼은 회고록에서 자신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았던 관료, 학자, 재계, 언론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노동법 개정과 기아 자동차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김영삼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인재를 강제로 출마시켰잖아. 그래서 이해창 씨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김대중에게 어부지리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김영삼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 씨 같은 경우는 회고록 자체도 안 써야 되는데 회고록에 자기에게 미리 경고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관료고 학자고 재계고 언론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 안보가 어떤지 국제정상 뭔지 모르는 그러한 멍청한 허수아비였나요? 바지사장이었나요? 그러면 대통령이란 자는 대통령의 그 자리는 대단히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자리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최종적으로 혼자 결심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자리예요. 본인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경륜이 없어서 나라를 그따위로 만들어서 IMF 위기 사태를 초래했으면 석고대죄를 드리고 할복 자살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따위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비열한 인간 아니에요? 이 비열함은 MB 이명박 대통령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광우병 사태 책임을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퇴임한 노무현에게 또 문화방송 PD수첩에게 대선 불복 정치 세력 시민사회 탓으로 이명박 역시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 돌렸는데 본인이 했어야지 본인이. 응? 본인이 했어야지. 서울시에서 탱자탱자거리고 놀던 수도국장 출신의 원세훈이를 행안부 장관 시켰다가 국정원장 시켜갖고 나라를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국가정보원은 문재인이 때 서훈과 박지원이 가지고 제대로 말아먹었지만 이명박 때 이미 원세훈이라는 사람을 국가정보원장 안치물에 내갖고 기초로 다 와그르르르르 무너뜨렸어요. 응? 자, 이명박 씨가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이런 자기 자신이 했던 망언은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이 말이 촛불 집회 확산의 기폭제가 됐는데도 회고록에서는 이 대목을 쏙 빼놓았다고 하죠. 이 비겁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교회 장로는 뭐 할 거예요? 에? 교회 장로는 뭐 할 거냐고.
문재인 때 무슨 뭐 어떤 애가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604호를 갖다 룸사롱을 만들었다고 시끄러웠는데 사실 그 인스토피아 빌딩 옥상에 맨 꼭대기층에다가 아파트를 설치해놓고 또 다른 집으로 이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세훈이에요. 원세훈이었다고? 그런 거는 벌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구의 잘못이다, 전임자의 못 때문이다, 이런 건 정말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이렇게 썼죠.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통치에 임했었죠. 그러나 초반전에는 지지율이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터졌고 부산 엑스포 유치도 실패를 했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가 논란이 됐고 또 최상병 사건 수사 개입 논란, 또 뭐 대파 논란 등 자충수로 인해서 총선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자충수일까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왜? 명명백백하게 좌파 진영에다가 정권을,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주기 위한 각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이야기도 하겠죠. 자, 지금 국민 여러분, 일가에서는요, 윤 대통령에게 제 탓이요, 저의 큰 잘못입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드리는 고백이 필요하다 합니다. 한편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반국가 세력은요, 갈라치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에? 대한민국을 잘 되게끔 하는 친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과의 지금 극명한 내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전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북측과 내통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은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께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릴게요. 말씀은 잘하셨는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실천하려면 뭘 해야 되죠? 뭘 어떻게 됩니까? 검찰 조직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검찰 조직에 생각이 바르지 못한 검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제 사건을 보더라도 무슨 국정원법 위반한 것도 없는데 국정원법 위반했다고 그냥 구공판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정에 돌린다거나, 아니면 또 무슨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벌금형을 때린다거나, 아니 이종찬 씨네 집안이 지금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집이 아닌 거 아시잖아,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집안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명예훼손 고발한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갖고 그런 식으로 고발해놓고 그건 명예훼손이라고, 그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 아이들이 저한테 대해서 무슨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형 운운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를 방불할 만큼 지금 질서가 없어요. 개판이에요. 특히나 여의도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언급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야 돼. 응? 발본색원을 해서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명확하고도 자유로운 사회가 되고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는 말뿐인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라요. 말보다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요즘 애들 말하죠. 그립을 꽉 쥐고 세게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표현도 좋겠지만 딴 거 없어요. 국가정보원부터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으십시오. 소위 친위 구테타라고 할 만한 국가정보원 조직을 현재 있는 애들 다 쫓아내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드냐고? 우리 퇴역한 공작관들, 지금도 국내를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하고 액티비티즈를 하고 있는 우리 선배 공작관들, 선배 정보관들이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젊은 애들조차도 쓸모가 없어요. 출신 성분이 나약하고 국가관이, 사상관이, 이념관이 없고 역사관이 없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정실로 들어온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 정예화할 수 있는 정보기관 모습이 아니야. 지금은 더 이상 정보기관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국정원부터 때려잡고 없애버리고 있던 기존의 조직 없애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무슨 뭐 급여다 뭐다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조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응? 걔네들을 뭐 굳이 어디 시청에다 동사무소 거기다 또 꽂아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왜? 바깥을 지금까지 안 하고 못했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100명, 200명만 되더라도 철저한 훈련과 철저한 능력을 보유한, 즉 일기당천, 일당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만 국가정보기관 비밀첩보 공작기관을 만들어서 하면은 대통령 도와드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첩보로 입수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 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이 북한에 대해서 일을 하겠죠. 그러나 저만큼 정확한 북한 내부의 정보를 가져옵니까? 걔네들이?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퇴역한 늙은 공작관, 6학년의 최수영 공작관 혼자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국정원 요원들이 몇백 명 있어도 그걸 못 해내잖아. 그러면 그런 조직을 왜 두냔 말이야. 없애야죠, 당연히. 자,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퇴직하고 나와서 고작한다는 게 월요일 날 아침에 양주에 열심히 두들겨갖고 골프 순번 표 뽑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공부들 좀 하고 그리고 국가 민족의 그 녹을 먹고 평생을 갖다 살았으면은 이제는 사회에 나와서도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해야 되는 게 우리 본연의 공작관들, 정보관들의 임무 아닐까요? 그런데 보면은 그저 골프나 치고 내가 뭐 나왔는데 무슨 힘이 있나? 뭐 그냥 입쳐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뭐 가족을 위해서 뭐 필요한 거지. 이런 나약하고 나약한 이런 모습을 대부분의 국정원 퇴직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 젊었을 때 여기다가 그 똥마패, 개마패 들고 다닐 때는 나 국정원이야. 그러면서 폼 잡고 다니던 인간들이 퇴직하고 나서는 엄매 기죽어요. 제발 연금만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과 같은 국정원, 과거와 같이 특정 학교, 즉 군사학교 출신들이 와가지고 말아먹고 망가뜨려버린 이런 정보기관을 더 이상 두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육사라도 우리 동경에 가 계신 우리 홍형 선배님, 우리 정규과정 저보다도 한 20년 정도 선배신데 그런 홍형 선배님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도 생각 자체가 달라. 기존의 육사 출신들 그런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지금도 일본에서 신문 발행하면서 애국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 그런 분들. 또 국내 파트도 전설상에 우리 정땡땡 선배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선배는 전라도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고향은 다르지만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야. 왜? 그 누구보다도 국가관이 뚜렷하고 국가에서 지금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선배들을 존경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외 파트, 대북 파트 이런 데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 특히 대공수사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진급을 못하고 일찌감치 부의사관이나 기껏 해봤자 이사관에서 옷 벗고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이 다시금 모여서 재조직하잖아요. 정말 세계 최강의 모사드처럼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국가정보원 조직을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퇴역한 공작관, 정보관, 경험 있고 연륜 있는 전직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비밀 첩보 공작기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 반국가 세력들 척결이 돼요. 척결이 된다고. 지금처럼 양떼처럼 순에 빠진 종이 고양이로 전락해버린 저 같은 국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런 정보기관 왜 필요합니까?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국가 비밀이라는 게 다 새 나갔어요. 지금 우리 협조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곡사포가 아닌 고사포. 고사포는 뭐냐면 비행기 떨어뜨린 총이야. 직선으로 높이 날아가가지고 비행기를 때리는 그런 포예요. 곡사포는 곡사, 변곡점 있듯이 포물선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즉 포병이 쏘는 그런 포를 우리가 곡사포라 그래요. 즉 155mm, 8인치 아니면 우리 K9 같은 자주포들 이런 걸 우리가 곡사포라고 얘기를 하고 비행기 맞추는 고사포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가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북에서는 어떻게 해요? 잡히면 고사포로 그냥 비행기한테 사격하듯이 몸뚱아리에다 그 총을 퍼버갖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그렇게 처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북의 저 대남 공작기관이나 빨갱이 간첩들이 야 이거 대한민국 함부로 까불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구나. 본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려면. 자 대통령님 반국가 세력 사용하신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반국가 세력을 천명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있어야 돼.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식 제안할게요. 신중앙정보부를 창설하시고 기존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없애버리면서 대통령실이 지금 내곡동에 현재 있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대통령실이 차지하시면 더 좋아. 왜? 지금 용산대보다는 훨씬 안전해 거기가.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없애버리고 걔네들 다 쫓아내고 대통령실이 가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용산대는 원래대로 국방부 합참이 쓰도록끔 해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대통령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그 지근거리에 있어요. 안전하게. 염려동 놓으시고 빨리 이런 반국가 세력 소탕을 위한 발본 세곤을 하기 위한 방법은 뭐다? 대통령을 친위해서 보좌하고 보필할 세력이 있어야 돼. 필요하다면 친위 구태타라도 해야 돼. 제2의 박정희가 제2의 전두환처럼 나와서 야 우리는 말이야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리고 국가체제를 수호하겠다. 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지금 김민석이라는 아이가 지금 나와갖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좌익 세력들, 종북 좌파들은요, 냄새를 잘 맡는데 냄새를 잘 맡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북으로부터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 북쪽에서 지령을 내려주고 지금 어떻다 저떻다 어떤 방향으로 가라 지시를 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지금 북쪽 아이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 이번에 경호실장 하던 경호실 처장 하던 김영현 청원고 1년 선배를 국방장관에 임명해서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계엄령 떨어지는 거 아니야? 친위 구태타 나는 거 아니야? 벌써 지금 김민석이가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왜? 북쪽에서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번에 오래간만에 올바로 된 인사를 잘한 거네. 그리고 김영현 신임 국방장관도 본인이 역사에 기록이 남고 싶으면 우리 집안에 선조했던 최충원처럼 혹은 정중부처럼 멋있는 친위 액션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수호하고 국가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했다. 국민들이 다 이해하신다고. 그리고서는 뭘 하면 돼? 국회 없애버리고.
어차피 조작 부정으로 당선된 놈들이니까 다 국회 해산시켜도 할 말 없지. 응? 그렇게 하고 뭐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만 국회의원이랍시고 뽑아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애들, 즉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애들만 뽑아. 운전수고 뭐고 대줄 것도 없고 187가지에 특혜 줄 것도 없고 과다하게 많은 세비를 줄 것도 없고 보좌관도 뭐 9명씩 줄 것도 없어. 한 3명 정도면 돼. 그렇게 해서 국회 기능을 갖다가 축소시켜버리고 나라를 정상화시키자고요. 이대로 가서는 나라 정상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심하십시오. 국가정보원 없애시고 그 다음에 소수정예로 새로운 정보 첩보 공작기관을 만드는데 그거는 우리 경험 많은 연륜 있는 선배 공작관들이 가서 도와드릴게. 지금 애들 갖고는 안 돼. 지금 말이야 무슨 고위직의 누군가가 공작비를 떼먹고 뭐 아파트 뭐 부동산을 사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국정원이니까 비밀기관이니까 다 숨겼어. 그런데 이미 MBN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빨리 이것도 처리를 하셔. 안 그러면 그 임명권자가 누구냐면 대통령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 정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윤 대통령, 당신은 눈이 없어? 귀가 없어? 도대체 어떤 놈을 저런 자리에 갖다 임명한 거야? 대통령이 무능함으로 직결돼요. 직결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MBN에서 지금 심각한 얘기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대통령이 아주 우습게 간과했다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행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없애버리십시오. 그 안에 있는 모든 직원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진짜 모사드 같은 요원들 단 20명만 갖고 시작을 해도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중앙정보부 뉴 KCIA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도 살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